저는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 이 통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왜 이 불편함이 생기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만약 이 왜라는 것이 해결된다면 치료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왜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치아가 아픈 것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아플까일 것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너무 아플 때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내가 치아가 너무 아프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치과 의사로서 보는 치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면서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덜컥 걱정부터 됩니다. 단순한 감기조차도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어디 하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혹시나 내 몸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 이 통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왜 이 불편함이 생기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만약 이 왜라는 것이 해결된다면 치료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왜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불안한 생각은 정신마저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사람은 정말 아픈 것에 너무도 취약하고 그만큼 정신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아가 아픈 것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아플까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왜 갑자기 목이 아프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나? 창문을 열어놓고 너무 춥게 잠을 자서 목이 아픈가? 어제 감기가 걸린 친구와 밥을 같이 먹어서 목이 아픈가?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목이 아프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너무 아플 때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내가 치아가 너무 아프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치과 의사로서 보는 치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솔직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치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잇몸의 문제, 두 번째로는 치아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 원인은 끝이 없이 많습니다. 막말로 치아와 아예 다른 곳의 문제가 치아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오해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가 아픈 원인은 잇몸 쪽의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잇몸 염증의 원인은 음식물 잔사, 즉 치태입니다. 즉 식사를 하고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냈다면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잇몸에 염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즉 면역력에 직접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잇몸이 이렇게 영양 성분 및 면역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재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오래된 잇몸은 흡수되고 새로운 잇몸이 생겨나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 잇몸에서 피맛이 느껴지고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다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나 여러 무기질들이 부족한 경우 잇몸에서는 다양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 잇몸에서는 염증, 출혈, 심하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잇몸을 주로 구성하는 콜라겐의 재생 능력을 매우 떨어지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
경우는 구내염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잇몸 염증을 더욱 심하게 일으켜서 심각한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임신 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잇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밖에 잇몸 건강은 여러 심장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잇몸 질환과 심장 질환 사이 염증 및 염증 매개체들의 작용과 세균의 혈액을 통한 이동 등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튼 여러 논문에서 심장 질환과 잇몸 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의 문제로 인해 치통이 있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술, 담배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챙기는 것이 잇몸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있다면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나 심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질환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치를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잇몸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가장 잇몸에 효과적인 양치질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양치질은 치경부 마모증, 즉 잇몸 페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치와 함께 주기적인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까지 동반한다면 잇몸으로 인한 치통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잇몸보다 치아 자체의 문제로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치아의 문제로 인한 치통은 사실 잇몸의 문제로 인한 치통이랑 느낌부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찌릿하고 시린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치아의 문제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에 충치가 생긴 경우, 두 번째는 치아에 금이 간 경우입니다. 충치가 생긴 경우는 당연히 충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치아에 금이 간 경우인데요. 치아에 금이 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삼겹살, 이 삼겹살은 오돌뼈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치아에 금이 가기에 딱 좋은 음식입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금이 간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씹을 때 찌릿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되도록 빨리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치통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즉 잇몸 문제로 인해 치통이 발생할 수 있고 치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치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